대구 세관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 금지 품목을 갖고 들어오는 행위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동해안의 해수욕장은 피서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수입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고령군의 한 중증 장애인 시설 바로 앞에 대규모 공장들이 신축될 예정이어서 장애인들과 시설 관계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검 뮤지컬 부용지회가 올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장기 공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대구와 경북 3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오늘까지 이어진 뒤 내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운 휴일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지만 오늘과 내일 이틀만 좀 잘 견디시면 수요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뚝 떨어질 전망이고요. 폭염특보도 많은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지칠 줄 모르던 무더위도 끝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오래 간 적이 있었나 살펴보니까요. 1973년부터 14년까지 41년 동안 낮 기온이 33도를 보이며 폭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대구였고요. 또 가장 많이 발생했던 해는 1994년으로 무려 한 달가량이 넘게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대구는 올해로 19일째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갔다가 물건 사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 세관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들어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 입국 심사장 50대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반입이 금지된 빙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중국 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겁니다. 이 성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반입이 안 되세요. 안 되는 거요? 예. 몇 번을 가지고 나서 뭐다 하더라고. 그래, 몇 번 했던 거니까 당연히 괜찮겠지. 다른 한켠에서는 술을 여러 병 반입한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이 한 병 기준이 1리터 이하로서 300불 이하. 이게 다 해서 1리터. 휴가철을 맞아 외국을 갔다가 반입 금지 품목을 가지고 오거나 면세품 한도 600달러를 초과해 세관에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해 적발 건수가 평균 1000여 건에 이르다 보니 세관 유치품 창고는 압수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명 상표를 부착해서 만든 시계와 옷 등 중국산 짝퉁 제품이 가장 많고 술이나 의약품도 눈에 띕니다. 탄피로 만든 모형물이나 1m가 넘는 대형 도검 등 특이한 물품도 있습니다. 담배값이 오르면서 담배를 몰래 들여오는 경우도 부쩍 늘었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물품은 모두 압수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면세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안에서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초과 규정 체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40% 부과하게 되고 이해 초과 시에는 60%까지 부과받게 됩니다. 대구 경북 본부 세관은 오늘부터 2주 동안 해외여행자 휴대폰 검사를 강화하고 금지 물품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시가 경북도청터에 무인 항공기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안전 편의 서비스용 스마트 드론 활용 기술 기반 구축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돼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168억 원 등 총 25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스마트 드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센터와 실내 비행 테스트 공간을 만들고 충돌과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등입니다. 대구시는 이른바 드론 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름철 냉방기를 트는 시간이 늘자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레지오넬라증 감염을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레지오넬라증을 막기 위해서 대형 건물에서는 냉각 탑수와 배관을 소독하고
각 가정에서는 에어컨 필터와 물바지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올해 현재까지 대구 시내 대형 건물과 병원, 목욕탕, 분수대 등 266곳을 검사해 2건의 레지오넬라균을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법정 3군 감염병으로 감염되면 발열, 기침, 두통 증세가 동반되고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폐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령군에는 중증장애인 100여 명이 생활하는 재활원과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 바로 앞 2만 9천 제곱미터터에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장애인들과 시설 관계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강행할 예정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군의 한 야산에 1957년에 세워진 이 시설에는 현재 102명의 복합 중증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장애인과 시설 관계자들이 공장 신축을 막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설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공장 신축에 뛰어든 업체들은 지난 4월 1일 2만 9천 제곱미터의 터에 공장 3개를 짓겠다고 고령군에 신청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금속 제조 공장들입니다. 장애인 시설 측은 2000년부터 4년간 근처 국도공사 때도 소음, 분진 때문에 장애인들이 고충을 겪었다며 공장 신축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간질이라든지 수면장애, 문제 행동들이 30% 이상 증가되었고 특히 간질이 심해서 한 분이 사망할 정도로. 요양원 인근 주민들도 주민 동의 없는 공사라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소음에다가 분진에다가 첫째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첫째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수업을 2년간 못 한단다. 하지만 업체 측은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객거리를 61m를 늘렸고 중간에 산지를 약 2,600평을 띄워줬어요. 네. 도로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위로 26도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령군은 곧 2차 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장 설립 허가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중증 장애인 시설 주변에 대규모 공장이 개발된다고 해서 많이 시끄러운데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같은 날 시설 측은 장애인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는 공사를 반대한다며 카톨릭 단체와 주민들과 함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 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5달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6월 기준 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경북은 10.6%로 5달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의 전월세 전환율은 8.1%로 2013년 초 10%를 기록한 뒤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서 월세 부담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과 7월 집중 취업 지원 기관을 운영해서 902명을 취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12개 고용센터가 동시에 취업 상담과 채용 행사, 취업 알선 활동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430명, 90%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청은 여전히 인력난을 겪는 기업체와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의 이른바 미스매치가 있는 만큼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확대하고 10월과 11월에는 대규모 채용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동해안 해수욕장은 비서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수입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올해 피서지 경기를 이규설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가득한 여름바다. 바나나보트는 시원하게 바다를 가르고 젊은이들은 일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워터파크보다는 이런 바다에서 자연 파도를 즐기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 정말 재밌습니다. 올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수욕장은 여름 내내 붐볐습니다. 포항 월포 해수욕장의 경우 8월 1일 토요일 12만 명, 8월 2일 일요일에는 하루 동안 17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는 매주에 비가 많이 왔어요. 바람도 불고. 근데 올해는 이제 연상 3, 4주째로
날씨가 짱짱하니까 작년보다가 한 15% 이상 관광객이 더 오는 걸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피서객은 크게 늘었지만 상인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특히 바나나 보트 가게는 올여름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올해는 날씨도 좋고 비도 안 오고 해서 작년보다 손님이 한 1.5배 정도 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식을 집에서 준비해오는 알뜰 피서 문화가 정착되면서 해수욕장 주변 다른 가게들은 별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음식도 밖에서 다 사가지고 왔고 또 여기는 야영장도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타포도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서 아주 경제적으로 이번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특히 올해는 14일 대체 휴일과 15일 광복절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남아있어서 여름이 끝날 때까지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으로 몰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여름 한철 벌어 1년 먹고 산다던 해수욕장 상인들의 이야기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영남대학교가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광복 70주년 기념 새마을운동 국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국민의 73%는 새마을운동을 공유할 국제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복 이후 국가 발전에 영향을 미친 정책은 새마을운동이 52.3%로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수출 주도형 산업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민과 공무원 등에게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 대구시의 정책 제안 공모 사업에 의문점이 많다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월 300만 원의 금상을 받은 사람이 4월에 50만 원의 동상을 받는 등 중복으로 상금을 받는 사람이 많았고 권영진 시장 취임 후 3회에 걸쳐 18건을 채택하고 4건을 시정에 반영했다고 하지만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처음으로 무대에 오른 실경 뮤지컬 부용제가 어제 올해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6년째 공연을 이어온 부용제, 실경 뮤지컬의 장기 공연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정윤우 기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하회 부용대를 배경으로 한 실경 뮤지컬 부용지에는 지난 2010년 초연 이후 올해까지 6년째 공연을 이어왔습니다. 매년 스토리라인도 조금씩 변화했지만 올해는 특히 부용지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러브라인을 강화하고 스토리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그 드라마 스토리상의 특효가 군데군데 쏘아지는 아마 그런 극적 효과는 판타지를 자아내게 되는 아주 큰 아마 작품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또는 대형 뮤지컬로 얼굴이 알려진 배우들을 주연으로 스카우트한 점도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롱런의 가능성은? 이런 한국적인 정서를 가진 애틋한 사랑을 이 안동 하회마을을 찾는 세계인들한테 관광상품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롱런을 위한 필요 조건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많은 인원이 모여서 스텝까지 하면 100명이 넘는 이 인원이 함께 모여서 공연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만 된다면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6년간 비교적 오랜 기간을 버텨온 부용지혜는 이제 10년의 대기록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용지혜가 경북도청 소재지의 킬러 콘텐츠로 정착되려면 제작비 확보의 다변화,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겨냥한 주말 상설 공연 등의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오늘 14일 위안부를 기리는 날인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미를 앞두고 대구에서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기리미를 이틀 앞둔 12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를 하고 대구백화점과 삼덕파출소, 봉산육거리 일대를 도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대구시민 걷기대회와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걷기대회에 참여하면 4시간에 해당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방문위원회는 이달 21일부터 10월 말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참여할 대구 경북 지역의 업체를 모집합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참여하는 업체는 외국인에게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끌게 되는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인터넷 홈페이지로 개별 신청하면 됩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 절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운 휴일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지만 오늘과 내일만 좀 잘 견디시면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뚝 떨어질 전망이고요. 폭염특보도 많은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지칠 줄 모르던 폭염의 기세도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고요. 아침에는 일부 지역으로 짙은 안개가 깔려 있어서 운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은 34도 예상되고요. 청도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서 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3도 선에 보이겠고요. 안동의 현재 기온은 22도,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제법 선선함이 느껴지고요. 낮 최고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 경주는 34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1.5m를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